GitHub에 그 CSV 파일 업로드를 해드린 게 있었고요. 음, 이 CSV 파일을 읽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한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 과제였었고요. 그 CSV 파일을 보여드리면요. 음, 어, 이거 메모장에서 열어서 본 거예요. 메모장에서 열어서 본 건데 이 CSV 파일은요. 보시면 위쪽에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CSV 파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뭐 법적인 효력은 없다. 참고용으로 해라. 그 다음에 뭐 실시간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뭐 제공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뭐 계약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다. 통계 수치가 왜곡될 수 있으니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제가 다운로드 받은 데가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일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라고 되어져 있고, 거래는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주소는 집원, 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전체, 시도 전체고, 시군구도 전체, 읍면동 전체, 면적, 금액 전부 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 부분들을 옵션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만 보겠다라고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아파트 면적도 원하는 면적대만 선택을 해서 옵션으로 지정을 해서 그 옵션대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다운로드 받을 때는 계약 일자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아파트만 선택을 한 겁니다. 단독주택이나 혹은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만 이런 기간 안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들만 다운로드 받은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를 선택을 한 겁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그 옵션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CSV가 아니에요. CSV의 내용이 아니고 파일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줄부터가 CSV의 내용이에요. 여기가 그 컬럼의 이름들입니다. 번호, 시군구, 번지, 본번, 부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전부 다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모든 값들이 따옴표로 감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문자열처럼 음, 숫자도 따옴표로 감싸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소도 따옴표로 감싸져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숫자까지도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이유는 그 컬럼 중에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예요.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이 거래 금액에서 보시면은요. 천 자리마다 쉼표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CSV에서 컬럼과 컬럼을 구분하는 용도의 쉼표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숫자 안에서 천 자리를 구분하는 쉼표하고 헷갈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값들을 따옴표로 감싸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옴표가 하나의 셀 하나에 들어가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쉼표로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래 금액 부분이 천 자리마다 이렇게 쉼표가 들어가 있어서 숫자 전체를 숫자 전체를 따옴표로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 어,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 CSV 파일이에요.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등기일자라고 하는 컬럼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마 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짜 타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컬럼이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컬럼하고요. 등기일자라고 하는 컬럼이에요.
근데 그 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제 사유 발생일을 하고요. 등기 일자는 그 널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계약 일자 기준으로만 되어져 있는 거여서 계약하고 나서 실제로 등기를 할 때까지는 뭐 한두 달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등기 일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게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해제 사유라고 하는 거는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파기한 거, 파기한 날짜일 거예요. 그 부분이 날짜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날짜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맷이 다를 거예요. 해제 사유 발생일에 들어가 있는 날짜 포맷하고요. 등기일자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날짜 포맷이 다를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요. 만들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게 첫 번째 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14, 15개 줄. 이 앞에서 15개죠. 15개까지는 CSV 파일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건너뛰어야 될 내용. 이거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메모장에서 오른쪽 하단에 여기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SI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인코딩 타입을 얘기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글자들 중에서 이 한글들이 있죠. 이 한글들이 그 EUCKR이라고 하는 인코딩 타입으로 만들어진 글자들이 한글 글자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도 그 인코딩 타입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럼 거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스는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 주소는 여기 링크 있죠. 이 링크에서 링크 주소 복사한 거예요.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 CSV 파일이 있는 GitHub에 CSV 파일이 있는 그 파일 패스고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아파트라고 할까요? 아파트라고 하고 pandas.read CSV 그리고 일단은 파일 경로만 이렇게 줘볼게요. 파일 경로만 주고서 얘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에러가 나요. 그죠? 첫 번째 발생하는 에러가 뭐냐면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판다스의 read CSV라고 하는 함수는요. 그 텍스트 파일이 UTF-8이라고 하는 인코딩으로 문자들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파일을 읽어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로 파일의 내용을 보니까 UTF-8이 아니더라. 그럼 어떤 코덱을 사용해서 파일을 읽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에러예요. 아마 여러분들 실제로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이런 에러를 만나시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뭐 외국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그런 쪽에서 만들어진 CSV 파일에서는 거의 대부분 UTF-8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에러를 만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국토교통부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그냥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이런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UTF-8이라고 하는 인코딩 코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그 파일을 실제로 열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파일을 실제로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이게 에러가 없으면 UTF 파일로 되어져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라고 하는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 무슨 파라미터를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코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예요. 인코딩. 인코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뭐라고 해주시면 되냐면, 보통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기해서요.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포털이나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데이터 포털이나 등등 이런 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한글 전용 인코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글 전용 인코딩인 경우에 대부분 이유식 KR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또 뭔가가 에러가 나죠. 요번에는 좀 다른 에러예요. 이번에 발생하는 에러는 펄스 에러라고 하는 거고요. 어, CSV 파일 형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네. 만약에 얘를 컬럼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컬럼 한 개짜리예요. 그죠? 판다스의 리드 CSV는 첫 번째 줄을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 컬럼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 한 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컬럼이 여러 개가 생기죠. 그럼 CSV 파일의 형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러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skip rows. 아까 15개였었죠. 이 숫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파일을 직접 열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몇 개 라인이 CSV 파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네. 이렇게만 하니까 에러 없이 끝났죠. 에러 없이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아파트의 헤드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죠? 컬럼 넘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등기일자라고 하는 컬럼까지. 그 다음에 넘버 부분은 그냥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었죠. 파일 내용 보시면 여기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인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점 인포. 자, 인포를 보시면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 여기죠. 정수 타입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그 행은 레인지 인덱스로 인덱스가 잡혀져 있고요. 36,974개의 행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0부터 36,971번까지. 그리고 컬럼은 전부 20개의 컬럼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20개의 컬럼 이름들이 한글로 되어져 있어요. 물론 영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특수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컬럼들을 쭉 보시면은요. 주소 부분들은 문자 열인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본번하고 부번을 보면, 본번과 부번은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주소거든요. 140번, 부평동, 140번지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140-6번지, 그러면 본번은 140이고, 부번은 6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번지 부분을 대쉬의 앞쪽과 대쉬의 뒤쪽으로 잘라서 만들어준 그런 컬럼이 본번하고 부번이에요. 그래서 번지 부분은 숫자 사이에 대쉬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는 문자열 타입이 맞고요.
그 다음에 본번과 부번은 대시를 제외하고 대시 앞쪽의 숫자, 그 다음에 대시 뒤쪽의 숫자만 표시를 하는 거니까 정수 타입이 맞아요. 그렇죠? 그럼 리드 CSV가 잘 그 데이터 타입들을 잘 인식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단지명은 이런 식으로 그 아파트 이름이기 때문에 문자열 타입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전용 면적 부분 보시면 전용 면적이 여기죠. 뭐 114.95라든가 84.9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플롯 타입, 실수 타입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컬럼이 계약 연월이에요. 계약 연월을 보시면은요. 2025년 4월이라고까지만 되어져 있어요. 1일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2025년 4월이라고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타입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정수 타입. 이거는 그대로 놔두시는 게 나아요. 일이 없기 때문에 연월 1에서 일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날짜로 취급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수로 취급해 버리시는 게 더 나아요. 여기에서 파생 변수로 연도만 뽑아내고 월만 뽑아내는 거는 의미가 있겠죠. 지금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2025년 4월 내용만 가지고 있는 거지만 4월 한 달 동안만 해도 3만 6천 건이 넘잖아요. 1년치를 하면 이거에 곱하기 12는 해야 될 테니까, 그죠? 네. 뭐 실제로는 뭐 몇 년치의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어, 네, 그런 경우에는 월별로 CSV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CSV 파일들을 합쳐주면 되겠죠. 컨캣. 그죠? 그러면 여기 연, 월 부분을 연도 그리고 월 이렇게 잘라가지고 몇 년도 몇 월인지를 또 연도별로 월별로 따로 이렇게 또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 연월 부분은 정수 타입을 그대로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이 따로 있어요. 그죠? 계약 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여기 날짜예요, 날짜. 4월 30일, 4월 30일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인트로 그냥 놔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만약에 날짜 타입으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계약 연월과 계약 일을 합쳐가지고요. 합쳐서 2025-043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든 다음에 그 숫자를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날짜 타입으로 생각을 하시려면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 날짜 타입으로 만드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얘네들을 그대로 놔두시는 게 낫고요. 놔두시는 게 낫고. 자, 그 다음에 거래 금액 부분이 나와요. 거래 금액이 17, 쉼표 35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7,335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단위는 만 원이기 때문에 공 4개를 더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어, 1억 7천만 원인 거예요. 1억 7천만 원, 5억 7천만 원, 4억 1천만 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을 보시면요. 이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가 뭘로 취급하고 있냐면 오브젝트로 취급하고 있어요. 오브젝트. 그렇죠. 음. 자, 여기는 오브젝트로 취급하는 게 좋을까요? 숫자로 취급하는 게 좋을까요? 숫자로 취급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 이 숫자 사이에 들어가 있는 쉼표가 문자열의 쉼표가 아니라 천자리 구분자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거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파라미터를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thousand라고 하는 게 있어요. thousand. 그렇죠. 이게 천자리 숫자라는 뜻이에요. 천자리 숫자.
천자리 숫자를 구분하는 게 쉼표로 되어져 있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하시고요. 그리고 헤드를 다시 볼게요. 헤드를 다시 보시면 살짝 바뀐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래 금액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거래 금액 부분 다시 보시면 숫자 천자리 사이에 쉼표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그냥 숫자로 만들어진 거. 여기가. 그리고 인포 다시 보시면은요. 인포 다시 보시면 거래 금액 부분 보시면은요. 이제는 여기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인트 타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설정해야 될 그 파라미터들이 우선 파일 자체가 한글 전용 인코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EUCKR. 그 다음에 앞에서 첫 번째 줄부터 15번째 줄까지는 CSV 파일의 내용이 아니니까 건너뛰어야 될 행들 15개. 그 다음에 어떤 숫자들은 천자리 구분자로 쉼표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 부분 볼게요. 동 부분 보시면은요. 대쉬가 들어가 있고요. 숫자 2가 들어가 있고, 대쉬가 들어가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음. 동 부분 보시면은요. 동 부분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널이 아닌 값이 36,974라고 되어져 있어요. 36,974. 널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전부 다 오브젝트예요. 전부 다 오브젝트. 이거는 뭐냐면 이 대쉬라고 하는 거를 실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쉬는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대쉬와 이라고 하는 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비어있는 값들이 아니라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도 문자열로 취급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값이 없는 부분, 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값이 없기 때문에 대쉬를 표현한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 부분까지 하게 하시려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NA value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대쉬라고 써져 있는 부분들이 NA는 not available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뜻이에요. 널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다 실행하겠습니다. 컨트롤 F10을 하시면 요 그 포커스가 있는 셀 실행하고 그 밑에 있는 셀도 실행해주고 또 밑에 있는 셀도 실행을 해주죠. 음. 자, 바뀐 부분 보시면은요. 이제 동 부분에 여기가 뭐라고 들어가냐면 NaN이라고 들어갑니다. 이게 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널이라는 뜻이고 여기 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포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동 부분이요. 동 부분이 이제는 널이 아닌 값은 5074개밖에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5074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전히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는 이유는 아마도 동에서도요. 이렇게 숫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문자열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런 셀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층수는 널이 하나도 없어요. 36,974, 36,974. 그리고 정수로만 되어져 있죠. 아파트 층수는 당연히 정수일 거예요. 그죠? 정수일 거고. 그 다음에 매수자, 그 다음에 매도자, 오브젝트, 문자열이라고 되어져 있죠. 문자열이, 여기 보시면 매수자나 매도자는 개인이냐, 이런 게 있죠. 아마도 개인 말고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법인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매수자는 아파트를 어, 산 사람인 거고요. 매도자는 아파트를 판 사람인 거죠. 그게 개인 간의 거래냐, 그 다음에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아니면 법인의 거래냐.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파트를 구매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마 매수자, 매도자 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컬럼이 건축 연도라고 되어져 있죠. 건축 연도가 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트 타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연도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연도만 들어가 있으니까 음, 정수 타입이 맞겠죠. 1983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2023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컬럼은 도로명 주소예요. 어, 집원 앞쪽은 집원 주소가 있고요. 앞쪽은 집원 주소가 있고 뒤쪽은 그 도로명 주소가 따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널은 아무것도 없어요. 널은 아무것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해제 사유 발생일이 있죠. 아까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대쉬를 널로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대쉬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널이 아닌 값들이 1191개가 있는데 그 1191개는 실수 타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점 뭐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을 거란 얘기겠죠. 그죠? 어, 왜 그런지는 데이터를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했을 때는 그 몇 개의 그 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널이 아닌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돼.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소재지라고 하는 그 다음에 거래 유형이 있군요. 거래 유형은 보시면 중개거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직거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 차이점을 보시면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가 있고요. 직거래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동산을 통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계약을 한 거냐 아니면 개인 간에 아니면 법인 간에 중개사무소 없이 직접 거래를 한 거냐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없는 것들이 약간 있죠. 36,974개, 33,763개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중개사무소가 없는 게 대략 한 3,0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거래가 대략 한 3,000개 정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일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등기일자 부분이 보시면은요, 널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 25.04.30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숫자 타입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판다스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내용 이제 보이세요? 그리고 여전히 경고가 있어요. 워닝이 있습니다. 어, 이 헤드 부분을 할 때 워닝이 있는데요. 어, 워닝이 있는데 이 워닝이 뭐냐면 뭔가 날짜 유틸과 관련된 그런 워닝이에요. 그래서 날짜 포맷을 명시를 해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이 헤드를 출력하는 부분을 보시면 워닝이 있는데, 워닝이 있는데,
날짜 포맷을 명시를 해주면 워닝을 없앨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된다. to date ti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힌트까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 컬럼들 중에서 해제 사유 발생일 하고요. 등기 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제 사유 발생일도 해제 사유 발생일도 그 날짜 타입인 거고요. 그리고 등기 일자 부분도 날짜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해제 사유 발생일이나 등기일자 같은 경우에는 널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널이 굉장히 많아서, 어, 일단 유니크한 값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파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 문자열로 찾으면 되겠죠.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이렇게 하면 그 컬럼만 쭉 하고 보여주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죠? 여기서 유니크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널들이 있고요. 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숫자들이 보시면 숫자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2025, 0430, 점 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 뒤쪽에 점이라고만 되어져 있죠. 이건 점 0이란 뜻인데 점 0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아까 그 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파트 그 다음에 아파트의 해제 사유 발생일 해제 사유 발생일이 점 is NA 그러면은 이게 널이면 이란 뜻이거든요. 널이 아니면 이런 거 잠시만요. 아 이렇게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 앞에 물결 표시는 not이라는 뜻입니다. 불리언 인덱싱에서 그 not에 해당하는 연산자는 느낌표가 아니라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is NA는 널이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not을 붙였으니까 널이 아니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널이 아닌 부분들 볼게요. 널이 아닌 부분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뭐.0, 뭐뭐.0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뭐 여기서도 다 보지 말고 헤드만 볼까요? 헤드만 보면.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월, 일 순서로 들어가 있어요. 연, 월, 일 순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도가 네 자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연도 네 자리를 사용하고 있고 월 두 자리 사용하고 있고 일도 두 자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거를 확인해 본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 해제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해제사유 발생일 컬럼을 날짜, 시간, 타입, 그러니까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 날짜, 시간, 타입으로 변환을 해볼게요. 아파트에 해제사유 발생일이라고 컬럼 이름 찾고요. 여기다 저장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저장을 해버리시는데 판다스 점 to date time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컬럼 이름을 주시면 돼요. 이 컬럼 이름은 요거 그대로 주시면 돼요. 이 컬럼 이름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포맷을 설정해 주시면 포맷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도,
월, 일 순서로 되어져 있어요. 판다스에서 대문자 Y는요, 네 자리 연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소문자 M은 월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D는 일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하시면요. 그리고 아파트의 인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인포를 다시 보시면 뭐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냐면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컬럼만 보세요. 해제 사유 발생일이 무슨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이해되시죠? 유니크한 값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아파트 해제 사유 발생일 그리고 점 유니크 이렇게 해서 다시 보시면은요. 날짜 타입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제는 널이 뭐라고 표시가 되냐면 NAT라고 표시가 됩니다. Not a time 이란 뜻이에요. 시간이 아니다. 시간이 아닌 게 널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4월 30일, 뭐 5월 7일, 5월 1일, 5월 6일, 5월 2일 이런 식으로 날짜 타입으로 다 변환된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되셨죠? 이렇게 날짜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시게 되면 아까 위쪽에 그 헤드를 출력할 때 워닝 부분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이거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 타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아파트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은요. 그 등기일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등기일자. 자, 여기도 유니크 값만 한번 볼게요. 유니크 값만. 배열이죠. 컬럼이니까 배열이에요.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 문자열들을 저장하고 있대요. 문자열들을. 근데 여기는 포맷이 어때요? 다르죠. 그죠? 어. 그러니까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날짜 타입이 어떤 컬럼은 연월일이라고 들어가 있고 어떤 컬럼은 연도.월.1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의 컬럼이 같은 형식으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리드 CSV에서 아예 처음에 리드 CSV를 할 때부터 그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지금처럼 컬럼들마다 컬럼들마다 날짜 포맷이 서로 다르게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면 리드 CSV를 할 때부터 이거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방법이 전혀 제가 기억하기로는 람다 표현식을 넘기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바꿔주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포맷이 연도 두 자리, 그 다음에 구분자로 점, 월 두 자리, 구분자로 점, 그리고 일 두 자리. 요런 형식이다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도 뭘 할 거냐면 등기일자 컬럼을 날짜, 시간, 타입으로 변환을 할 건데 아파트, 그다음에 등기일자 저장하는데 판다스 점 to 데이트 타임 아파트의 등기일자 컬럼 그리고 여기서는 포맷을 그 연도가 두 자리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연도가 두 자리만 있는 경우에는 소문자 Y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점으로 구분하고 있죠. 퍼센트 %M, 점, 퍼센트 %D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도가 네 자리인 경우에는 대문자 Y로, 연도가 두 자리인 경우에는 그 소문자 Y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아파트의 인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등기일자 부분이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유니크 값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아파트, 등기, 일자, 그리고 유니크.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배열인데 날짜 시간을 저장하는 배열이죠. 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의 헤드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워닝 없이 잘 나오죠. 워닝 없이 잘 나오고요. 해제 사유 발생일이 전부 다 날짜 시간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아닌 경우, 널인 경우에는 NAT라고 나오고요. 어, 널이 아닌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테일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점 테일. 뒤쪽에서 5개만 본 거죠. 뒤쪽에서 5개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정, 만들어 놓고요.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바꿔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것까지만 일단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